네. 2024년도에 작년 말에 강의하고, 기본 강의, 올해 초에 강의하고, 올해 4월 달에 처음으로 심화 과정으로 제가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서 강의를 좀 의뢰해 주셔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강의를 들으시지는 않으시고 계시지만 그 실강의 들으시는 행사님들께는 제가 자립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확장된 게 그렇게 빨리 된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도 제가 인폼을 줬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동영상 강의는 이론 강의만 송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40에서 50% 각 과목마다 그 E7이라든가 F2라든가 영주 자격 중에 50% 정도를 저는 사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방향을 두어서 실강의 하시는 우리 행사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본 강의 들으시는 분들, 들으시고 싶은 분들은 네, 동영상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E7-1이 작년에 12월달, 1월달에 강의할 때 그 영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2시간 기본 강의 했고요. 그 다음에 E7-4로 2시간에서 총 4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E7-4 비자까지 포함해서 총 12시간을 잡았어요. 12시간. 그리고 E7-1 비자 67개 직종 중에 66개의 직종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실무 사례에서 실강의 들으시는 행사님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이론 강의들은 일반 동영상에 그대로 올라오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한 30분 정도만 하고 그 다음 강의부터 이제 유료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강의를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심화 과정은 E7-1 특정활동 비자, E7-1 비자의 특정활동 비자에 총 67개 직종이 있어요. 67개 직종 중에서 제가 66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66개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E7-1 강의를 67개 중에 66개면 다잖아요. 관리자 직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회장님 있잖아요. 기업 고위 임원 빼고 다 넣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제가 다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E7-1 비자 66개 강의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이고, 이제 디테일한 팁들은 솔직히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가 있지만 그 실무 사례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행사님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66개 직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관리자가 있고, 이게 15개 직종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있어요. 전문 인력이 52개, 총 67개죠. 근데 여기서는 저는 하나 빼고 14가지만 할 겁니다. 네, 14가지만 하고, 그래서 E7-1을 거의 다 다루고 이걸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에요. 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E7-S1, 2에 대해서도 비하인드 스토리. 저는 내일 제가 요거를 정책본부에 문의해가지고 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 했던 원문은 자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드리고, 신문고에 이전에 제가 해서 행사님들께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 제가 출력해서 실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제공할 겁니다. 자, S1, 2, 또 F2, 7S로 가고, 그 다음에 F5, 16S 요 과정도 제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이게 이제 많이는 없을 건데
만약에 한두 건이 행사님들이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트라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시간 정도 배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74 지금 이제 K포인트 274라고 K포인트로 작년부터 해서 올해 2월 1일부터 이제 35,000명을 뽑아요. 근데 작년만큼 인기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뭐 한 달에 한 두세 건 이상씩 꾸준히 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사례들을 행사님들만 공유할 거고, 실강의 행사님들만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는 이론만 제가 강의해드린다고 분명히 페이스북에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른 행사님들 다른 말 하기 없이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것만 해도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제 요걸 하게 되면 왜 E7-1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행사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실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취업 비자는 E1 교수 비자부터 E7인데 가장 많은 수가 E7-1입니다. 취업.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여기부터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국내 유학생이든지. 근데 대부분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인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E7-1을 하게 되면 E7-4 접근이 조금 더 편하고, 이게 되면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체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취업과 영리는 이제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따지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월등하게 취업이 높기 때문에 취업으로 접근하고 나중에 영리 쪽을 하게 되면 취업에 필요한 서류들을 검토하다 보면서 영리에 관련된 것도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요거 되면 초청을 하든지 외국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취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가 수임하기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총 66개 E7-1 전문 영역하고, 그 다음에 E7S1, 2, F2, 7S, F5, 16S. 여기 F2는 거주 비자인데 여기가 스페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얘기는 안 해주는데, 여기는 이제 원래 3년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데 아주 이제 소득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국어 여건을 아주 간소화한 부분인데 요건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E7-4까지 기본적인 설명을 아마 해드릴 거고, 이제 F2 영역에서는 F2-7 점수제 거주비자, 또 F2-99 기타 장기 거주비자. 왜냐하면 대부분이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갑니다. 그러면 여기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E7 영역이 4개인데 요리사,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병원에서 의료 코디네이터 같은 사람들, 이제 조선소에서 용접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E7-4 이번 제가 담당할 거잖아요. 나중에 요거는 별도로 이번에 강의는 포함이 안 되지만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는 거고, E7-4하고 그래서 E7-1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원 중에서 가장 많아요. E7-4도 35,000명 뽑고 E7-1도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요건만 맞으면 다. 올해 발표됐죠. 이제 체류 자격 관련돼서 할당제를 도입을 합니다. 할당제. 여기도 할당이 있고 여기도 할당이 있고 여기도 할당이 있어요. E7-4는 연 35,000명이고 E7-2, 3 예를 들자면 의료 코디네이터 또는 이제 간병인 비슷한 보건 쪽에 나온 사람도 연이 300명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쪽에 이제 쿼터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E7-1은 필요한 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E7-1은 갈 때가 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F299으로 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비자니까 설명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F2R은 이제 지역 특화형 비자. 요거가 이제 왜 성립이 됐는지, 왜 F2R이 급하게 법무부가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파헤쳐 볼게요. 이렇게 해서 F2는 이 세 개 이외에는 없습니다. 뭐 크게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주권은 우리 교재에는 총 9개가 되어 있어요. 일반 영주. 그다음에 F5-2 국민의 배우자. 그다음에 F5-4 영주 자격자의 배우자. 이제 빠져 있는데 F5-6 제가 원래 동포들은 안 왔는데 동포 영주 요거는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교재는 제가 작성한 대로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 포함시켜 드릴게요. 그다음에 F5-9 박사. 어디? 해외 첨단 기술 분야 박사. 그러면 첨단 기술 분야가 뭔지 제가 허가된 거 행사님들하고 한번 나눠볼게요. F5-11 이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영주 자격 중에 하나죠. F5-11은 그 우수 인재로 해서 실제로 뭐 특허가 있든지 대학교의 교수님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full professor 이상, 부교수는 안 되고 정교수 이상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 F5-11. 그다음에 이제 국내 석사, 국내 박사, 그리고 F5-16, F2-7 있죠. 아까 설명했던 F2-7에서 3년 점수제 영주. 그다음에 이 사람의 배우자 F5-18 이렇게 하게 되면 10가지 되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가지죠? 네.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영주 자격. 이거 이외에는 행사님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돈이 안 되고 없어요. 제가 강의해드린 이 부분들만 포커스 맞추시고 더 E7-1 특정활동 66개 중에 아이고 참 이게 탁자가 이게 움직여 버리네. 하여튼 뭐 이게 이렇게 움직일 줄은 전혀 몰랐네. 하여튼 뭐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E7-1 총 66개. 그 다음에 나머지 그 E7-4. 그 다음에 F2-7, 99, F2R, F5 영주 자격 총 10가지 해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구성할 예정이에요. 상당히 넓죠. 왜냐하면 이전에 E7만 2시간 했었거든요. 기본 강의. 그리고 E7-4 2시간 기본 강의만 했었고 실제로 이렇게 12시간을 E7-1과 E7-4 할 거거든요. 근데 이 12시간 중에 6시간을 최대한 제가 행사님들하고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좀 가져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기본적인 맥락을 보시려면 사진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이해할게요. 잠깐의 사고는 있었지만 아주 유쾌하게 지금 정리가 돼서 감사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되는지는 제가 공개 강의에서는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사진 찍으셨을 거고 지우고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크게 해외에 있는 전문 인력을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체류 자격 변경하는 그 두 가지 시스템으로 외국인을 채용을 하게 돼요. 외국인 채용할 때 해외에 있는 인재를 하는 경우에는 초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한국에 데려오는 거고 국내는
국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인재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냥 일단은 비자를 변경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업무 프로세스가 그래요. 초청을 하는 경우는 이제 초청을 하는 사람이 회사이잖아요. 회사에서 회사 A라고 하면 A라는 회사에서 A 출입국이 예를 들면 서초구에 있다. 그러면 관할이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 등록지 관할 출입국에 사증과라는 게 있어요. 사증과. 서울 출입국은 들어가서 오른쪽에도 있고요. 또 교수라든가 연구원 같은 경우는 왼쪽 우수인재 쪽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예약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고 나서 이제 허가가 되잖아요. 허가가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문자가 오고 허가가 되면 이제 visa.or.kr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요. 이제 허가된 거를 이전에는 여기를 별도로 그냥 넘버 사증 발급 인정을 한다는 그 번호로만 송부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이 번호가 기입된 사증 발급 신청서가 허가가 되면 visa.or.kr 이게 GO인가요? OR인가? 이건 한번 봐야겠네. visa.go.kr 같은데 go government go.kr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서 다운 받아요. 그러면은 사진도 나오고 여권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발급을 하는 그 번호가 다 떠서 나와요. 이 상황에서 외국인은 요거를 출력을 해서 이제 제외 공간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게 되고 이 다음에 이제 입국을 하게 돼요. 입국하고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등록증이 나옵니다. 근데 외국인 등록 번호가 나와야 직원에 대해서 이제 월급을 주고 또 4대 보험에 관련된 거를 그때 13자리 외국인 등록 번호가 나와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절차가 진행돼요. 이거는 이제 초청하는 경우. 국내의 유학생 같이 이미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외국인 등록, 지문 날인해서 그 번호가 유지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비자, 271 같은 취업비자로 비자를 변경하더라도 그 번호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류 자격, 회사를 구해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가 되면 외국인 등록증이 등록이 아니고 등록증을 이제 재발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가 한국에서 바뀔 때마다 외국인 등록증은 항상 새로 바꿔야 돼요.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한국에 있다가 해외로 나가버리면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 또 여기 있는 사람이 한국에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나 회사를 옮기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근무처를 변경해서 B라는 회사에서도 일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기본적인 E7-1 전문 직종에 대한 이제 프로세싱이에요. 이 전에는 당연히 이제 회사를 모르니까 마케팅이나 당연히 영업을 통해서 상담을 하겠고 상담을 하면 수임을 하게 됐고 수임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이런 절차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선행적인 왜 고객들이
E7-1으로 외국인을 초청을 하든 아니면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하든 중요한 거는 요게 반드시 선행되지 않으면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르면 우리를 모르면 진짜 오피스에서 하루 종일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나요. 그래서 요거 과정들도 뭐 기본적인 과정들, 기본 과정 때 작년에 설명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그 사례 시간 때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나중에 있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 특징이 뭐냐면 한 회사에서만 일을 해야 돼요. 원칙입니다, 원칙. 체리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서 교수 같은 경우는 강연도 나갈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지금 처음에 입사한 A라는 회사밖에 일을 못해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F2라는 거주 비자로 변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부터 자유로운 영주 자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E7-1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거주 자격 F2-7이 되겠죠. 그리고 F2-7과 또 관련되어 있는 뭐 국내 유학생이든지 아니면은 국내에서 취업 활동하는 사람들 영주권,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묶어야 업무 프로세스가 가장 매끄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심화 과정을 제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E7-1 또 E7-4도 포함되지만 E7 특정활동 비자 포함을 해서 F2와 영주권을 같이 묶어서 24강 강의로 하는 이유는 업무 프로세스가 여기만 끊겨버리면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다 볼 수 있게끔 넉넉한 시간 가지고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E7-1 비자의 기본 요건, 정말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E7 할 때. 그리고 나서 필요한 사항들은 이제 사례할 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E7은 E7-1과 E7-4는 내일까지 총 12시간에 걸쳐서 거의 반이에요. 제가 일하는 거, 저기 강의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워낙에 코드가 많잖아요. 거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사진 찍고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 자, 본격적인 유료 강의 들어가겠습니다.